일단 로키 선생님 포트폴리오 적혀 있는 대로 쭉 볼 텐데요. 종목이 31개가 있으시고 그 중에는 비중이 이제 뭐 제로 포인트 퍼센테이지까지 있어요. 좀 빼겠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은 일부러 이제 넣어두시고 들여다보시는 기준점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일주월봉으로 설정해 놓고 종목별로 일단 진원생명과학 갖고 계시는데 비중이 2.24%세요. 그러니까 31개 종목의 비중이 다 이렇게 형성이 돼 있으세요. 다 조금씩. 그리고 이제 현금은 10% 있으시고 일단은 진원생명과학의 기준은 정리입니다. 정리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일단 거래대금이 형성이 돼야만 대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래대금이 형성이 돼야. 근데 이제 거래대금이 지금 앞전에 뭐 6월 말이라든가 이럴 때 7월 달이라든가 이럴 때 형성되던 거래대금이 전혀 나오질 않고 있어요. 이 당시 기준은 이제 공정 공시가 아닌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이슈, 보도자료 이런 내용 가지고 뭐 관계사 그러니까 자회사가 경쟁사, 관계사 뭐 이런 쪽의 밸류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 상태에 놓인 거 아니냐라는 기준점 그런 해석과 함께 이제 소형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한 장 나오고 그러면서 단기 폭등이 나왔는데 결국은 뭐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그리고 대주 지분이 9%예요. 의미가 없죠 사실상. 결론적으로 진원생명과학은 정리했었다가 거래가 수반될 때 다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뭐 비중 자체가 없으세요. 0.06이세요. 예? 일단은 뭐 정리입니다. 정리해놓고 나중에 뭐 거래 터지든 이슈가 불거지면 들여다보는 걸로. KC 코트렐 같은 경우에도 0.39%의 비중이신데 지금 뭐 시가총액 1280억에 이거는 뭐 의미가 없죠. 분석의 의미도 없고 기술적 분석의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한번 거래 터졌을 때 뭐 시장 관심이 한번 불거졌을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리. 골프존이라는 업체가 뭐 특화되어 있는 업체이고 뭐 긍정적으로도 해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쪽의 비중이 4.21% 있으세요. 평균 단가 11만 원이시고 뭐 그러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신 거네. 그죠? 일단은 11만 원에 편입을 하셨다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전에 이때 편입이 되신 것 같아요. 이때. 그죠? 4월, 5월, 6월, 7월, 8월. 그럼 이제 지금쯤 많은 이제 생각들 가지고 가시는데 대부분이 이제 저때 좀 많이 살 걸. 결과적으로 수익이 나 있으시니까. 근데 이제 이때 기준은 잘 보시면 주봉이죠. 앞전에 거래대금 거래량 대비 월등히 터져 있어요, 거래가.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좀 주춤거리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성향에 따라서 나는 이 회사를 잘 알고 있어. 난 중장기적으로 얘를 가져갈 거야. 뭐 그거는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 고점에서 이제 눌려 있을 때 거래가 둔화된 상태에서 이제 눌려 있기 때문에 또 움직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움직일 거야라고 해서 또 움직여 주면 그때 들어가도 상관은 없거든요. 일단은 이제 그 비중 적으신 쪽 거래대금도 안 되고 좀 펀더멘털도 제한적인 쪽 먼저 정리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골프존은 다시 보시죠. 알체나 같으신 경우가 0.27% 갖고 계시는데 여기도 정리입니다. 우리도 이제 뭐 단기 매매 기준에서도 들여다보고 뭐 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알체다의 기준도 요 7월 말에 거래가 터질 때 저런 변동성이 이제 한두 번 나오는 기준이었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일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는 알체다도 정리 그리고 오비고 31개 종목을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시가총액 2,300억 얘도 정리 정리 거래도 없고 뭐 시가총액도 없고 기아 같은 경우 1%신데 81,100원에 편입하셨어요. 기아 추가 편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2.81% 현대차하고 기아 둘 중에 한 종목 기준에서 뭐 최대폭 30%까지 채우실 수가 있는데 뭐 30%가 아니다 할지라도 일단은 뭐 5%, 10%
지금 기준에 편입 기준 설정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뒷받침돼요. 근데 이제 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많이 눌려 있는 거죠. 원체 이제 그 지난해 연말부터 해서 10월, 그러니까 4분기부터 해서 올 1분기까지 원체 강세를 띄었었고요. 하이닉스 기준도 이제 IT 쪽은 우리는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다 갖고 계시는데 삼성전자의 비중이 좀 더 높으세요. 6.89%시고 하이닉스가 2.63입니다. 두 종목을 뭐 합산하실 필요는 없고요. IT 비중은 이제 조금 더 늘리실 수 있겠습니다. 주력으로 이제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DBI텍 이쪽도 이제 그 유지 2.84% 갖고 계시고 68,800원이 평균 단가이신데,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이닉스도 뭐 103,250원이시고 삼성전자가 이제 81,260원이시고 DBI텍 같은 경우는 이제 과도하게 조정을 받은 상태죠. 과도하게. 그래서 일단 DBI텍 같은 경우에 과도한 조정 기준을 설정 범위로 잡고 과도한 그 주가 눌림폭이기 때문에 이쪽도 지금 2.84%이신데 다른 쪽이 정리가 되면 이제 가지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뱅크가 69,000원 편입 기준이고요. 1.46%이신데 추이는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만큼의 변동성을 보시려면은 거래량 거래대금이 월등히 터져야 되는데 원체 이제 덩치가 있죠. 원체 뭐 시가총액이 뭐 30조.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의 가벼운 변동성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일단은 뭐 소형주들 정리전까지는 가져가실 수 있어요. 대한항공의 경우 34,134원에 1.88%신데 조금 소폭 늘리실 수 있다. 그렇게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 쪽 들어오는 거에 반해서 이제 뭐 프로그램 이외 쪽에서 매도가 일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부정적인 기준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아까 기아하고 묶어서 주력 자동차, IT 자동차를 주력으로 기준을 잡는다. 설정해드리고 대한해운은 주력으로 보진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거래가 이제 수반되면 그때 들여다보시는 걸로. 그래서 이쪽은 정리 기준으로 거래 수반되면 들여다보는 걸로.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HMM의 비중이 좀 높으세요. 6.47이신데 HMM 같은 경우가 43,000원 평균 단가신데 현금 여력이 없으시면 이제 정리 기준을 잡는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 로키 선생님 같으신 경우는 이제 비중이 좀 제한적이고 종목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 가지고 있어봐야 사실 그들이 수익을 내주거나 도움을 주지는 않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들 정리가 되고 나면 일부 현금 여력이 발생이 되시니까 HMM은 다음 달 이제 실적철 접어들고 나면은 이제 수급 개선 폭이 또 기대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범위가 하방을 굉장히 잡아주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유지하시면서 대처하실 수 있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그런 조정이 나와서 이거는 뭐 최근 며칠 동안 굉장히 좀 행복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같은 흐름이 나오다 보니 프로그램이 이제 급격히 지금 프로그램 손바뀜도 많이 있는 거고요. 급격히 이제 24만 주 뭐 이런 매도에서부터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 쪽의 비중을 좀 더 실어가실 수 있어요. 지금 9%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시면은 여기서 이제 뭐 한 5% 더 편입하셔서 단가 좀 낮춰 놓으실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시고 최대 20%. 그렇게 해서 나머지 이제 5%는 월요일 기준에서 추세 다시 보면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중공업은 일단은 정리 기준 앞전에 이 변동성 이런 그 흐름을 다들 이제 기대를 하시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이슈 불거진 이후의 흐름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제한적인 기준의 흐름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안 터지죠. 이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올라오더라도 거래가 앞전의 흐름만큼 터져야 되는데 두산인프라코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주식수도 이제 굉장히 크게 늘어났고 4억 4천만 주에서 7천만 주 가까이 늘어난 거죠. 6천만 주, 7천만 주. 그래서 그 부분 과도하다.
그렇게 해서 두산중공업은 정리.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장 수익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펀드멘털 대비 사실상 시가총액이 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편입 단가가 43만 원대이신데 나머지 이제 소형주들 정리가 되고 나면 정리 기준으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SM 같은 경우는 1.91%세요. 66,000원이시고 SM 같은 경우에 유지하시면서 굳이 손실 보고 나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어차피 이제 백신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이제 수혜 범위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항공, 여행 또 이쪽 SM 같은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도 콘서트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대처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최고점 대비해서 눌린 폭이니까요. 최고점 대비해서 눌린 폭이니까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대처하자. 유지. 대우건설은 뭐 이래저래 지금 뭐 말도 많은 상태의 기준이 됐는데 잠시만요. 대우건설도 일단은 좀 뭐 정리의 기준을 좀 잡겠습니다. 거래가 터지고 이슈가 불거지면 그때 보는 걸로. 지금 거래가 없죠. 11종목이 남으셨는데 LG화학은 주력주로 본다 그랬어요. 이제 일단 IPO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룹 차원에서든 IPO를 성공시켜야 돼요. 75만 7천 원이 평균 단가신데 일단은 이번에 70만 원 수준이 이제 하방 경성 뛰는 자리로 확인이 됐고 물적 분할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된다면 지난해 10월 저점 60만 원이 깨져야죠. 물적 분할이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그 물적 분할 플러스 추가적으로 또 배터리, 화재 뭐 이런 부분까지 불거졌으니까 깨져야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유지. LG전자 3.98%이신데 유지하시면서 비중 조금 더 확대하실 수 있습니다. 평균 단가가 14만 4천 원이세요. 14만 4,500원. 일단은 추가 편입하셔서 비중 조금 더 늘려놓으실 수 있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개장 전에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갭 상승이 조금 형성이 되길래 거래만 수반된다면 뭐 원활하겠다라고 이제 보고 있었던 찰나에 개장 전 종목으로 못 드렸어요.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가지고 계신 입장이시고 4.5%나 가지고 계세요. 8만 1,000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목의 이제 목표 주가 범위를 뭐 7만 7천 원에서 8만 2천 원으로 그리고 나서 9만 원대로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는데 오늘 이제 갭상승 이후에 뻥 터졌습니다. 매매 사인 자체를 문자로 드리지는 않았어요. 그죠? 매매 사인까지 이제 잡아드렸으면 더더욱 좋을 뻔했는데 대주전자 재료는 매매 사인까지 문자로 나가지는 않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그 개별 기준에 이제 4.5% 가지고 계시는데 꼬리가 사실상 오늘 4.85% 달려 있기 때문에 LNF 이제 우리가 뭐 억지로라도 차익 실현을 잡아서 대처하는 것처럼 차익 실현 범위 충분히 설정할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사실상 해드립니다. 근데 쉽지가 않죠. 그죠? 일단은 뭐 오늘 시간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2시 36분이니까 뭐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든 아니면 아니다. 뭐 주봉상으로는 뭐 꼬리 부분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으니까 다음 주 보겠다. 하시면은 이제 그 다음 주 범위에서 이제 음봉이 형성되거나 또 양봉이 나온 이후에 꼬리가 달리면 그때 이제 고점 대비 2% 3% 범위 내에서 차익 실현 절반 이상 하시는 걸로 그렇게 잡아드립니다. 성장성은 부각이 되는데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자도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차익 실현하시고 또 접근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에코프로도 조금 전에 이제 녹화 떠드린 가격보다 이제 한 1% 정도 눌려 있는데 오늘 기준에 이제 뭐 샛별형 기준점 프로그램 매수 좀 들어오고 샛별형이 이제 좀 더 긍정적으로 형성되면 좋으련만 일단 뭐 그렇지 않는 상태의 기준에 놓여져 있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에코프로
다음 주까지 가져가서 이제 정리 여부를 결정을 칠 거예요. 그때까지 이제 같이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 코세스의 비중이 0.86 보니까 이제 소형주들은 다 뭐 그냥 이렇게 단기 매매만 이렇게 들여다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기 매매가 원활해지시려면 자르는 것도 잘 잘라내셔야죠. 그러니까 거래량은 없죠 지금 아예. 정리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최근에 이제 몇 번씩 한 번씩 들여다보고 전략 잡아보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되네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작년 11월 이후에 거래가 없어요. 작년 3, 4월에 우리가 이제 들어갔던 기준이 언제였냐면 요때 들어가고, 그리고 7월 달에 다 정리해버렸어요. 농담해라. 문자가 있죠. 7월 9일 뭐 이럴 때 다 정리. 그다음에 이때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때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맨 처음에 상한관계 셀트리온 제약, 그다음 셀트리온, 그다음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저수익 내고 1월 달에 다 정리 끝냈어요. 이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은 안 보는데, 안 보다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제 거래가 수반될 때 한 번씩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꼭 거래가 수반될 때 보고 나면은 결국 이제 그게 거래 수반되고 정점이 되죠. 추가 거래가 실려야 되는데 안 실려준단 말이에요. 그냥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세 나오는 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시장이 이슈인 거고, 뭐 실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는 한, 저 앞전에 그럼 보시면 저고점 대비해서 이게 80% 밀린 거예요. 16만 4천 원에서부터 37,700원까지. 그게 말이 됩니까?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80% 밀리는 게.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밀리더라도 이상할 것도 없어요. 실적이 이렇게 크게 개선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도 접근 범위 가져갔는데, 다음 주에 거래가 안 터지면 정리할 겁니다. 다음 주 기준 잡아서 셀트리온 기준에 최소 150만 주 이상 200만 주가 안 터지면 정리할 겁니다. 그 염두에 두시고요. 손실이 좀 크시더라도 정리하셔야 돼요. SK 이노베이션은 정유화학으로 따져도 또 2차 전지로 따져도 LG화학을 가지고 계신 만큼, LG화학 비중도 높으신 만큼 SK 이노베이션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정리해서 이제 LG화학으로 비중을 좀 더 늘리시든 아니면 다른 쪽 기준을 좀 잡아 놓으시든. 그리고 CIS가 이제 이쪽도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죠. 변동성이 큰 종목인데, 이번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들,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뭐 LG화학과의 뭐 협업, 삼성하고의 협업, 또 거기에 이제 뭐 외국계에서의 매집, 뭐 이런 그 변동성들이 나오는 기준에서 특히 이제 17일 같은 경우가 일단은 여기서 이제 그 모건스탠리 쪽에서 130만 주를 사면서 단일 창구 매수 우위 기준에 투자주의까지 한번 들어갔어요. 근데 그 매수 우위 이후에 그 단계를 더 깨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조금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때도 그 부분의 수급이 무조건적으로 매집이 됐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예전 물량에 대한 공매 대차 상환의 기준도 될 수 있고, 아예 장기여서 난 한번 편입하고 그 다음 범위는 난 몰라, 주가가 밀리든 말든 이럴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드렸어요. 근데 일단은 그 앞전에 형성되어 있던 이 갭 부분들을 메꾸면은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또 오랜 시간 걸릴 수도 있고, 거래가 둔화될 수도 있고, 또 이슈가 불거지지 않으면 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헤맬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오늘 좀 과도하게 고점 대비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밀린 거죠. 저점이 이제 7%대까지 밀렸고, 과도하게 이제 미끄러지는 가운데서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40만 주대 이상의 매도해서 지금은 다시 걷어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어제처럼 모건 스탠리가 어제 한 7만 주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같은 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과도한 범위의 매도 부분이 일단은 해소가 되려는 건지, 일단 어찌됐건 지금 42만 5천 주 매도해서 17만 주로 25만 주를 바닥에서 이제 지금 가격대에서 사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만약에 모건 스탠리가 또 산 걸로 추정치가 나오면은 가격 반발력이나 이제 탄력이 좀 강화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이제 요 범위에서 지지부진 또 혹은 추가적인 조정까지도 우려가 됩니다만, 일단은 오늘은 미끄러지면서 이제 바닥 기준 여기에서 16,600원 찍고 프로그램 수급이 일부 이제 개선되고 있으니
오히려 16,900원의 추가 편입의 기준을 문자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2%이신데 1.52% 정도 수준에서 단가를 일부 낮추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전략으로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다음 주에 이제 한번 볼 거예요. 여기도 이제 뭐 2차 전지로 좀 분류해서 볼 수가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다음 주에는 이제 한번 좀 정리 기준점의 흐름을 잡아갈 거예요. LNF처럼 오버슈팅이 크게 한번 나와주든 아니면 이제 그 자리에서 고점 대비 지금 3.86이나 밀렸어요. 오늘 신고가를 내고 눌렸기 때문에 이제 그 흐름을 차익 실현보다는 원래 마음 먹었던 것처럼 다음 주를 보자 이렇게 했는데 일단 가져갑니다. LNF나 이런 쪽에 연동이 안 돼서 좀 아쉬워요. 원체 이쪽도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펄어비스는 단기 변동 나올 때 이제 일부 수익도 발생이 됐지만은 또 고점에서부터 해서 손실폭도 났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95,940원에 비중을 3.66%를 갖고 계세요. 일단 8만 원에서 이제 하방은 잡고 있어요. 올해는 이제 안타깝게도 기준점 설정하고 개파하기 위해 음봉 깨르치면 정리하겠습니다 해서 여기서 정리를 해버렸거든요. 지금 거래가 이제 일단은 실리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바닥 인식은 잡고 돌리긴 하지만 거래가 이제 월등하지는 않으니까 재차 꼬리가 달리거나 월요일 기준에 고점 대비 밀리거나 음봉이 떨어지거나 했을 때는 비중을 좀 줄여 놓으셨다가 거래 터지면 다시 보시는 쪽으로 기준 설정해 드립니다. 영화테크는 시가총액이 2,200억 안 되겠죠. 일단 정리.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전략 가급적이면 이제 소형주 비중 적은 종목군들 빠르게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이 종목군들 기준에서의 포트폴리오 구성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쪽에서의 낭패, 나머지는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삼성 엔지니어링 쪽에서 낭패가 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5% 기준점 설정해서 들여다봤습니다만 일단 다음 주까지 해서 거래가 여전히 안 실린다 그러면 순절을 하더라도 가져가진 않는다. 그 기준이고 2차 전지 쪽 한번 다음 주 초반에 한번 차익 실현 전체적으로 한번 쫙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조금 우리가 가벼워지죠. 그다음에 효성첨단 소재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미끄러졌는데 프로그램 쪽에서는 여전히 수급 긍정적인 상태에서의 기준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 재차 이제 다음 주에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렇게 차분히 대처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기준에서 이제 좀 충격적인 게 삼성 엔지니어링 쪽 그리고 이제 아름아름 CIS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해서 너무 또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정신이 몽롱한데 일단 나머지 쪽에서는 그나마 또 좀 방어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주말 영향 연휴 지나고 나서의 영향 그런 거 이제 감안해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철 이제 어닝 시즌 접근 범위잖아요. 관련해서 그 주력주들 IT 자동차 또 그밖에 실적이 뚜렷하게 부각이 되는 쪽 그런 쪽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형성이 된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개별 매매 기준에 이제 국전약품도 있고 대주전자 재료도 있고 또 개별 매매 기준에서 바이오니아도 있고 여러 종목의 개별 매매를 이제 하시는 경우에 또 옆에서 이제 그 기준 잡아주셔서 동반적으로 매매하시는 경우에 비중 조절 철저히 지키시고요. 그리고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철저하게 비중뿐만 아니라 고점 차익 실현 또 손절 부분 명확하게 지키셔서 낭패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이벤트 부분이 주말 이벤트 부분이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에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27일 오전까지 264만 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자 3개월 카톡 1개월 그렇게 하시고 교육 18시간인데 이제 기존 교육 부분 VOD 제공을 해드립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550만 원 상당 VOD 45시간짜리 또 15시간짜리 또 매직 계산기 이렇게 드리니까 이 부분을 활용하셔서 교육 교재도 다 받아가시고 그 다음에
문자 매매 사인 받으셔서 지금 나쁜 장 아니에요. 좋은 장이에요. 좋은 장 속에서 충분하게 수익 기준 잡아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CIS가 42만 주 프로그램 매도에서 지금 시간이 뭐 2시 50분 다 돼가는데 여기서 뭐 돌리려는지 요 가격에서는 계속 지금 매수가 들어와요. 요게 누가 들어오는지가 좀 궁금해지네요. 모건 스탠리라고 한다면은 손바뀜 프로그램 매매 손바뀜의 많은 물량의 모건 스탠리가 만약에 잡고 있는 거라면 그렇다면은 눌림폭 조정폭의 흐름이 길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돌리게 된다, 앞으로 뭐 30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오늘 돌리게 된다 하면은 5일선은 자연스럽게 넘겨놓고 끝내야 되니까 한 17,500원까지 돌려놓으면 17,500원까지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 뭐 거래는 이렇게 뭐 2만 주씩 체결은 되는데 그 거래 물량 2만 주, 11,000주 이런 물량이, 그렇죠, 11,000주 이런 물량이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해서 40만 주 매도 부분이 뭐 급격히 뭐 몇십만 주 매수로 들어오거나 또 거기에 뉴스 범위가 설정이 되면은 탄력 받을 수 있어요. 저점 편입, 추가 편입이 좋은 결과물로 형성이 돼서 마무리되기를. 그리고 저쪽 그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 쪽의 매도 부분이 일부라도 축소돼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